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오늘은 생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생선은 우리 식재료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회, 구이, 탕,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요리되고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생선은 우리 고대 인류가 살던 200만 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현재는 인간에게 두뇌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요오드, 철분, 미네랄이 풍부해 아동기, 내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생선 기름에는 신경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싸고 있는 지방 피복의 주요 구성원인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오늘은 이 생선의 자연산과 양식, 냉동과 생물, 그리고 좋은 생선 고르는 법, 보관 방법 등 간단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네, 생선을 먹으면 치매 예방,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돕는다. 수면의 질을 높인다. 지적 능력과 반응 속도가 향상된다 등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양소가 체내에 잘 흡수되기도 또는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육류보다는 보관하기도 요리하기도 까다로운 건 사실이죠. 먼저 우리가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은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효소들이 살아 움직이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살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균은 낮은 온도에서도 잘 살아남아 있고 다른 지방과 달리 생선의 불포화 지방은 더 빨리 맛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생물 생선은 포악 후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우선 좋은 상태의 생선을 구별하려면 껍질과 비늘에 얼룩이 있거나 구부러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밝고 깔끔한 느낌의 금속빛이 나는 게 가장 좋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의 눈을 봤을 때 선명하고 밖으로 살짝 튀어나온 생선이 비교적 신선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감촉은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살짝 탄력이 느껴지는 생선이 좋습니다. 냄새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소금 냄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면 그 생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갓 잡은 생선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상쾌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잡은 지 2, 3일만 지나도 요소와 사나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냄새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바다와 다르게 민물고기에는 사나트리메틸아민이 없지만 다른 세균으로부터도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일수록 잡은 지 오래된 생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산과 양식 어떤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비교적 우리는 가축에 비해 생선 양식은 흔히 보기 어렵고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바다를 누빌 수 없는 양식 물고기보다 자연산 물고기가 맛도 더 좋고 품질도 더 뛰어나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음식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맛과 식감에서 느껴지는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이고 특히 요리가 된 상태라면 일반인이 식감으로 느꼈을 때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산은 양식에 비해 오래 수영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돼 금선유가 더 빽빽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감도 손으로 눌렀을 때도 조금 더 탄탄하고 탄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산 물고기를 바로 잡아서 회를 떠서 먹으면 양식에 비해 훨씬 더 쫀득쫀득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자연산은 양식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 전체적인 지방 함유량이 적지만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 함유량은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잘 먹고 잘 자란 양식 물고기들은 큰 스트레스 없이 포획되고 바로 유통되는 반면 자연산의 경우 포획 과정에서 그물망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근육을 쓰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산을 먹었을 때 약간의 쇠맛이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닥친 대로 잡아올리는 자연산, 항생제, 살충제, 인공염료들을 사용해서 양식하는 양식장, 생각해볼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양식과 자연산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무조건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바르게 정해진 구역과 양으로 포획된 자연산과 법과 엄격한 관리로 잘 키워진 양식, 이 두 부분만 잘 지켜진다면 우린 앞으로도 건강한 생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물 생선과 냉동 생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은 보관이 까다롭고 세균 변식이 굉장히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냉동된 생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생선은 근육막이 유연해서 다른 고기류보다 냉동 보관이 용이하기도 하고 고기를 잡고 바로 급속 냉동할 경우 거의 손상이 없고 영양소 파괴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또한 냉동 보관 방법은 해동을 했을 때 식감과 촉감이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보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생물 생선을 가정에서 집에 있는 냉장고로 얼리는 냉동 보관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산업용 급속 냉동기로 얼린 냉동 보관법을 말씀드리고 포획 후 바로 냉동시킨 생선은 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이 낮은 가정용 냉동고는 냉동 속도가 느리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섞여 있는 짠 수분이 더 냉동 속도를 늦추고 그로 인해 얼음 결정이 늘어나 단백질 근육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생선을 구입하셨다면 수일 내로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급속 냉동돼서 포장된 생선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냉동 상태의 생선을 구입 후 어떻게 해동하며 꼭 해동을 해야 하나요? 해동 과정은 때에 따라 꼭 필요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크기가 작은 생선, 그러니까 살만 발라서 펴 발라놓은 아니면 크기가 좀 작은 경우는 그냥 바로 요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생물 상태로 오래 방치된 생선보다 포획 후 바로 급속 냉동한 생선이 신선하고 맛있게 요리가 가능해요. 요리 후 먹었을 때 식감도 생물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냉동 상태의 두껍고 사이즈가 좀 큰 녀석들은 바로 요리하시게 되면 겉면만 타고 안쪽은 안 익는, 안쪽은 아주 차가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따라서 두껍고 큰 생선은 해동 후 조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해동 방법은 먹기 전날 포장 상태 그대로 냉장실로 옮겨 아주 자연스럽게 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해동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포장 상태 그대로 찬물이나 얼음물에 살짝 담가 놓으시면 금방 해동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생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스텐팬에 생선이 잘 눌어붙는 이유와 맛있게 굽는 방법, 요리 방법은 다음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생선이 팬에 붙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더 이상 팬에게 생선을 나눠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쿠자였습니다.